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문제풀이반 강의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단 요게 앞으로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잖아요. 그러니까 단원별 문제풀이반, 기출문제풀이반,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전 모의고사반, 동영 모의고사반 이렇게 이제 다 있는데, 문제풀이반이라고 해서 제가 문제만 쭉 풀어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별도의 프린트물 지금 받은 거 있죠? 예, 그래서 요거 개념별로 요점 정리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반이 문제풀이반이기 때문에 개념만 또 상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눠준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제가 이제 칠판에 잠깐 언급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그 개념 수업을 할 때, 그 첫 번째 이제 노트 필기를 하잖아요. 노트 필기를 하고 나서 이제 1회독 하고 나서 이제 2회독 다시 합니다. 다시 할 때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그 1회독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빠뜨린 부분이나 아니면 자기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요거를 해당 개념 그 1회독 할 때 그 진도 옆에 제가 써 놓으라 그랬어요. 써 놓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2회독부터는 제가 이제 문제를 좀 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갖다 만약에 틀리면 그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을 우리 노트에 그 부분에 제가 적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1회독 때 필기를 너무 빡빡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적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예? 그래서 별도의 어쩔 수 없이 오답 노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답 노트가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교재에 있는 문제나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많이 할 텐데, 그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제 별도의 오답 노트가 결국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오답 노트 작성법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고 오늘은.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사실은 오답 노트가 그렇게 필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수업 시간,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는 가급적이면 좀 두꺼운 노트를 갖다가 준비하시고요. 공간을 좀 넉넉하게 해서 필기를 하세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일단 다음 시간에 오답 노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문제는요, 먼저 풀어보고 설명을 들어야 돼요. 저하고 같이 푸는 거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고 설명을 들으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먼저 프린트물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화학의 언어, 일단 그거를 하고 나서 양론에 대한 문제를 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 파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화학의 언어는 여러분들 요거 개념 자체, 그 개념 그게 다예요, 사실은요. 근데 화학의 언어 같은 경우는 그 작은 개념으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은 그게 단데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그게 답니다. 몰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었는데, 1몰은 뭡니까?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이거나 또는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인 게 1몰의 질량이에요. 그 다음 1몰의 개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 얘가 1몰의 개수고, 1몰의 부피가 22.4리터. 단 얘는 기체일 때만, 무조건 기체일 때만 따집니다. 0도씨 1기압 기체일 때만 22.4리터가 1몰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몰수 구하는 공식은 여러 가지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가장 많이 쓰이고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원자량분의 질량이다. 요건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문제를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몰수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 더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이제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문제를 풀다가 정확하게 다 풀 필요는 없죠. 정확하게 문제를 갖다가 다 풀 필요는 없고, 뭐 소수점 한 두째짜리, 셋째짜리 그 정도가 보이면 뭐 이제 뭐 답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갈 정도가 돼야 됩니다. 문제를 갖다 숫자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미리그램이 뭐냐면 1g이 1000mg이에요. 마치 1리터가 1000ml가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한번 보면 얘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0.018 얼마입니까? g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얘를 갖다가 18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오죠? 0.001몰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되나요? 그죠? 18로 나누면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가장 높은 거, 그죠? 가장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 계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44,000톤, 1톤이요. 1톤이 뭐냐면 그 1톤 같은 경우는 100만 g이에요. 100만 g.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가장 큰 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프로페인 2몰이 완전 연소가 됐을 때 CO2 분자수입니다. 프로페인이 완전 연소가 됐을 때 CO2가 얼마가 생기나요? 프로페인 1몰이 탄소가 전부 다 CO2로 가는 거니까 프로페인 1몰이 완전 연소가 되면 CO2는 몇 몰이 생기나요? 3몰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프로페인 2몰이 연소가 되면 CO2는 몇 몰 생깁니까? 바로 뭐 이제 프로페인 2몰이 완전 연소가 되면 CO2는 몇 몰이 생겨요? 6몰이 생겨야지 뭐.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프로페인, 그죠? CO2는 6몰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철 1g의 원자수입니다. 철 1g의 원자수. 원자량분의 질량이니까 56분의 1몰이에요.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얘 계산하면 0.01 뭐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거까지 딱 하고 나서 문제 이제 정답 구해야죠. 그죠? 뭐 이제 구태여 이제 정답을 얘기한다면 0.017몰이에요. 그렇지만 이거 절대로 끝까지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1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쉬우니까 끝까지 계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비교했을 때 끝까지 다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0.01 나오면 여러분들이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일 작은 게 뭡니까? 가가 제일 작죠. 그죠? 그 다음에 라가 되겠죠. 그 다음은 다가 되겠죠. 제일 큰 거는 나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다 풀고 정답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2번입니다. 분자수를 비교한 거,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분자수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번은 지금 현재 뭐냐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요, A는 지금 뭐가 나옵니까? A는요, 그죠?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A 같은 경우는 44분의 33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1기압, 0도씨 1기압 5.6L가 몇 몰입니까? 5.6L. 0도씨 1기압 5.6L. 1몰이 22.4L라고 얘기했으니까 5.6L는 뭐가 나오나요? B는요, 얼마입니까? 4분의 1몰이 나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벌써 B보다 A가 더 큰 거 나오잖아, 지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세 번째는 왜냐하면 액체야, 액체. 기체가 아니라 액체니까 얘는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학식량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질량만 구하면 돼. 우리는 질량만 구하면 화학식량분의 질량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요, 1ml에 0.8g 있으면 0.06L는 몇 g이냐? 그죠? 얘만 구하면 질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다. 요거 계산할 때는 반드시 그램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0.001, 그죠? 0.001이야. 0.001 ml당 얼마가 들어가 있나요? 0.8g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0.06L 속에는 몇 g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요거 요 질량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죠? 요 질량 구해서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렇게 하면 몰수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질량 구하면 X값이 얼마가 나오냐? 48이 나와요. 그럼 질량이 얼마입니까? 48g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질량은 48g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화학식량이 48이고 질량도 48이에요. 그럼 화학식량분의 질량하면 얼마입니까? 요 세 번째는 1몰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44분의 33, 두 번째는 4분의 1몰, 세 번째는 1몰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제일 커요? 세 번째 C가 제일 크죠? 그죠? 그 다음 누굽니까? A가 돼야 되고 그 다음 B가 제일 작아야지. 그죠? 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라는 거.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다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왜냐? 시간이 없다는 거. 그 다음 3번이에요. 어떤 화학식 기체는 AO2인데 표준 상태 너무나 좋죠. 0도씨 1기압에서 이 기체 11.2L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32g이에요. 11.2L는 0.5몰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원자량을 갖다 구하라고 그랬어.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분자량, 원자량은 뭡니까? 1몰의 질량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자량을 구해라, 분자량을 구해라 이런 말이 나오면 1몰의 질량을 구해라 이런 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AO2의 질량입니다. AO2의 질량이 그죠? 0도씨 1기압에서 11.2L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얼마입니까? 32g이래. 그 말은 11.2L는 0.5몰이에요. 0.5몰의 질량이 32g이다. 그런 얘기죠. 맞죠? 0.5몰의 질량이 32g이야. 그러면 1몰의 질량, 화학식량은 얼마가 될까요? 64g이 나와야지. 결국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분자량은 결국은 64가 나오는 겁니다. AO2의 분자량은 64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A의 원자량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A의 원자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O2의 지금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64인데 64에서 A의 원자량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죠. 얘가 64가 되고 그 중에서 산소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32가 되잖아. 그죠? 그러면 64에서 32를 빼면 결국 A의 원자량 역시 32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정답 2번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단원별로. 기출문제가 맨 먼저 나와 있고 그 기출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단원별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단원별 문제가 기출문제 다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단원별 문제가 수준이 더 높아요. 그죠? 뭐 당연한 거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4번은 너무 쉽습니다. 제가 이걸 넣어놓은 이유가 원래 경상북도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요. 분자식을 구하라고 그랬어. 분자식.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거 분자식은 시성식은 그죠? 작용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분자식은 모든 원자의 수를 다 같이 묶어 놓은 거야.
그죠? 그 다음 실험식은 그 분자식에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약분시켜 놓은 게 실험식이다. 그죠? 그 다음 구조식은 구조를 갖다 그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실험식을 주고 분자량이 나와 있으면 분자식 구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니 얘가 실험식이래. C3H4O3 얘가 결국 실험식입니다. 얘가 나와 있고 분자량이 지금 현재 얼마다? 352가 나와 있어요. 분자량이 352가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 분자식 구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놈의 실험식 양이 얼마예요? 실험식 양. 지금 현재 얘가 48이고, 그죠? 48, 52, 36. 52, 36 하니까 88 나오죠? 실험식 양이 88이에요. 근데 분자량이 352야. 몇 배입니까? 4배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4를 갖다가 다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정답, 간단하게 나오는 정답이었어요. C12, H16, O12 이렇게 해서 정답은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됐죠? 난이도 하였어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요거 정답 부르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문제 풀고 자꾸 정답을 빼먹어. 다 풀고 나서 정답만 얘기하고 넘어가. 예,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5번의 문제가 이제 괜찮습니다. 5번은 이와 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량의 비를 구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요 질량이 똑같아. 그죠? 그러면 얘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피스톤이에요. 피스톤이 나와 있으면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PV = nRT. 피스톤이 나와 있으면 압력을 떠올려야 돼요. 왜냐? 주사기에서 피스톤이 멈춰 있다는 얘기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똑같으니까 피스톤이 멈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피스톤이 나와 있으면 압력 개념이다. 압력 개념이 나오면 PV = nRT 반드시 떠올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피스톤이 나와 있다. 풍선이나 피스톤이 나와 있으면 압력 개념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 압력 개념이 만약에 압력이 딱 떠올랐으면 그 다음에는 PV = nRT.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PV = nRT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네, PV = nRT. 근데 얘 지금 한번 보세요. 괄호 속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도는 일정하다. R은 상수니까 일정. 온도 일정입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이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좌측과 우측, 피스톤이 멈춰있다는 얘기는 좌측과 우측의 압력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되나요? 좌측과 우측의 압력이 같아야지 피스톤이 멈춰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 얘는 압력까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결국은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한다. 부피가 곧 몰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원자량을 왜 구합니까? 원자량은 몰수는 원자량분의 질량이에요. 그죠? 그러면 원자량을 구하려면 몰수하고 질량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몰수하고 질량을 알려면 그죠? 얘로부터 몰수하고 질량을 충분히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피가 곧 몰수니까 A와 B의 몰수 B가 얼마입니까? A와 B의 몰수 B 4대 3이 되는 거죠. 몰수비는 4대 3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몰수비는 4대 3. 그 다음에 질량이 지금 현재 똑같아요. 질량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질량비는 1대 1이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분자량을 알고 있어야지 원자량을 알 수가 있거든요. 분자량을 알고 있어야지 원자량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분자량 M이라고 합시다. 분자량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입니다. 그러면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얼마예요? 4분의 1, 3분의 1. 얘가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량의 B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3대 4가 되는 거지. 분자량의 B는 3대 4가 나와있죠. 그죠? 그러면 분자량의 B가 3대 4가 나왔으니까 우리 원자량의 B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A의 원자량이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다 할까요? A의 원자량이 얼마가 나올까요? A3의 분자량이 3이면 A의 원자량은 1 나와야지. 되겠나요?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 그러면 B의 원자량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죠. A의 원자량이 1인데 지금 그러면 A2가 지금 현재 얼마예요? A2가 2가 되겠죠? 그러면 분자량은 4예요 지금. BA2의 분자량이 4입니다. 근데 A2가 지금 현재 2가 나왔으니까 B의 원자량이 얼마가 나옵니까? 2가 나와야지. 그죠? 2가 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이놈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B의 분자량. 그죠? 예. 그래서 A와 B의 원자량의 B. A와 B의 원자량의 B는 얼마가 되나요? A 대 B의 원자량의 B. A는 얼마입니까? 1이 나오고 B는 얼마 나오나요? 2가 나오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예, 이것도 문제 괜찮은 편이에요. 문제가. 근데 이런 문제가 잘 나와. 양론 문제에서.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예, 6번입니다. 6번은 이렇게 풀도록 합시다. 이것도 정답이 자연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 수준인데, 최근에 이제 그 기출문제가 이제 문제가 점점 어렵게 나온다. 그래도 우리가 단원별 문제풀이, 여기 이제 그 기출문제풀이가 한 20번, 한 23번 정도까지가 기출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6문제, 7문제 정도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인데, 그 단원별 문제풀이를 갖다가 넘어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런 문제들을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반, 그 실전 모의고사반, 요것도 지금 이제 거의 다 문제가 다 완성이 됐어요. 문제가 완성이 됐는데, 그거 역시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응? 동영 모의고사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를 갖다가 이제 작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동영 모의고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문제를 해야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그죠? 최근에 자꾸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학원에서 푼 모의고사나 학원에서 푼 실전 모의고사가 점수가 안 나오면 어때? 이거 실전 시험이 아닌데. 근데 그 정도 문제를 갖다가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들 직접 시험장 들어가서 쉽게 풀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만만치 않은 문제로 연습을 할 거야, 우리. 아시겠죠? 이거는 쉽죠. 역시 마찬가지. 25도씨 1기압, 부피까지 동일합니다. 그러면 아니 PV 이퀄 nRT 한번 넣어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R은 상수니까 일정이고요. 25도씨 1기압이니까 온도, 압력까지 동일하네요. 그 다음 부피까지 동일하대요. 요 세 개가 부피까지 동일합니다. 그러면 다 똑같으면 몰수까지 같아야지. 그죠? 그래서 이놈들의 몰수는 똑같이 나와야 돼, 지금. 되겠나요? 다 똑같잖아. 다 똑같으면 몰수까지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놈의 몰수 B가 얼마가 나옵니까? 이놈의 몰수 B가 1대 1대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몰수 B는 1대 1대 1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분자수가 가가 더 많습니까? 분자수는 똑같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에 대해서 먼저 합시다. 3번, 4번 그 수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하죠. 지금 가와 나가 탄소 원자수가 똑같나요? 이 전체 몰수는 똑같아. 이 전체 몰수 B는 1대 1이에요. 그러면 탄소 원자는 그죠? 3이 돼야 되겠죠? 얘는 탄소 원자는 1이 나와야지. 됐습니까?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탄소 원자수의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적어봅시다. 탄소 원자수의 B는 그죠? 가는 3이 나와야 되고 나는 얼마입니까?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왜냐? 프로페인 1몰 속에 탄소는 3몰, CO2 1몰 속에 탄소는 1몰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와 나의 탄소수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수입니다. 다와 나의 산소수. 얘가 지금 몰수가 1대 1이에요. 그죠? 그러면 1몰 속에 산소는 2몰, 1몰 속에 산소는 2몰. 얘 맞네요. 4번이 정답이지. 그죠? 산소수는 1대 1 맞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예를 한번 보세요. 분자수, 기체의 총 질량을 묻고 있습니다. 몰수가 나와 있고 질량을 구하려면 우리 분자량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분자량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아이고야, 분자량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없네요. 3번, 4번은 됐죠? 예, 요거 지웁니다. 그러면 분자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분자량 나와 있잖아요. 분자량 얼마입니까? 예? 지금 그 조건에 원자량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분자량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C3H4 얘가 얼마입니까? 44가 되는 거죠. 요거의 분자량 44가 나온다. 그 다음 CO2의 분자량 역시 44가 나옵니다. 탄소 분자량 32가 나와요. 그죠? 얼마입니까? 분자량은 44대 44대 32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질량 구할 수 있잖아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몰수는 원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질량 얼마입니까? 그러면 질량은 뭐예요?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잖아. 그죠? 그러면 질량도 바로 그죠?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니까 그냥 요대로 나오겠네요. 결국 분자량의 비가 질량 비. 됐나요? 이거 똑같이 나오잖아. 질량 비는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그죠? 그러면 질량은 뭡니까?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야. 그러면 요대로 하면 몰수 곱하기 분자량 하면 분자량의 비가 곧 질량 비가 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질량은 가와 다가 같다. 틀렸어요. 가하고 나가 같아야지. 그래서 이런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7번도 조금 번거롭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역시 0도씨 1기압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나 좋죠. 0도씨 1기압. 그 다음에 1g, 각각 1g씩 따로 존재한다. 기체가. 질량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올까요? 질량이 지금 똑같다. 1g이에요. 그러면 몰수 다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수소, 메테인 이와 같이 나왔을 때 얘도 한번 해볼까요? 수소, 메테인, 산소, 메테인, 산소가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몰수 B가 얼마가 나옵니까? 몰수 B는 1g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g이라고 그랬다. 그죠? 그러면 얘 지금 현재 원자량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1g이니까 수소는요, 분자량이 2분의 1이니까 다 1g이야. 그죠? 그 다음, 얘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분자량은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CO2H, 메테인의 분자량 16에다가 1g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산소의 분자량 얼마입니까? 32분의 1이다. 32분의 1. 분자량분의 질량하면 32분의 1.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지금 제일 큽니까? 수소, 메테인, 산소. 기억은 맞죠? 그죠? 그 다음 원자수에 비해요. 원자의 몰수는 뭡니까? 아니 수소 1몰 속에 수소 원자는 2몰 있잖아요. 그러면 수소 2분의 1몰 속에 수소 원자는 1몰이 존재하는 거지. 그 다음 지금 메테인 1몰 속에 그죠? 총 원자수는 뭡니까? 5몰이 되겠죠? 탄소 1몰, 수소 4몰이니까 메테인 1몰 속에 총 원자수는 5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총 몰수분의 총 원자수는 5몰이니까 16분의 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산소 1몰 속에 산소 원자는 2몰이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32분의 1. 산소 분자 32분의 1몰 속에 산소 원자는 32분의 2. 즉 16분의 1몰이 존재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순이에요? 수소, 메테인, 산소 이렇게 나와야지. 수소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메테인이고 그 다음에 산소가 되는 겁니다. 얘 틀렸네. 수소, 메테인, 산소 순이에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기체의 밀도가 하는 거죠. 이거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나중에 계산하지 말고 아예 그냥 기억을 해버려. 그죠? PV 이퀄 nRT가 나와요. PV 이퀄 nRT. 여기에서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걸 지워버릴게요. PV 이퀄 nRT입니다. 여기에서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 되겠죠.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RT. 그 다음에 분자량이 뭐가 될까요? PV는 분자량은 PV분의 질량 RT가 분자량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분자량과 관한 공식 또 하나 나오잖아. 뭐가 나옵니까?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가 되겠죠. 압력은 밀도 RT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분자량과 관한 공식 조금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분자량과 관한 공식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분자량이 지금 뭐냐면 P분의 밀도 RT가 되는 거죠. P분의 밀도 RT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분자량은 지금 현재 P분의 밀도 R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한번 보세요. 지금 얘가 지금 나오는데 지금 R은 지금 상수고요. 온도하고 압력이 만약에 일정하다. 그럼 결국 뭡니까? 분자량에 비하고 뭐가 똑같아요? 밀도하고 똑같은 거야. 그죠? 결국은 분자량의 비나 밀도 비나 똑같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분자량의 비나 밀도 비가 똑같다는 거. 그대로 나와 있어야 돼. 그죠? 그럼 분자량의 비나 밀도 비나 똑같으니까 뭐가 됩니까? 밀도는 뭐가 돼요? 분자량이 제일 큰 순서가 되겠죠. 왜냐? 지금 온도 압력이 똑같잖아요. 지금 온도 압력이 똑같으니까 밀도나 분자량이나 똑같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분자량이 제일 큰 거 누굽니까? 산소, 그 다음 메테인, 그 다음에 수소 이와 같이 나와야지. 산소, 메테인, 수소 이와 같은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되나요? 네, 됐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편해요. 온도 압력 일정하면 그냥 분자량의 비나 밀도 비나 똑같다. 그럼 분자량의 제일 큰 순서가 밀도가 제일 크다. 그런 거예요. 네. 8번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많이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45g, 지금 현재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 45g이에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 45g. 얘를 갖다가 연소를 합니다. 그랬을 때 CO2하고 H2O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 분자식 한번 구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자식을 구하려면 실험식을 먼저 구해야 돼. 여기서 탄소의 몰수, 수소의 몰수, 산소의 몰수를 먼저 구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탄소의 몰수, 탄소 원자량분의 탄소 질량, 이걸 B를 써놓고 할까요? X 대 Y 대 G 이렇게 해놓고 이 몰수 B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몰수 B가 탄소 원자량분의 탄소 질량, 그 다음에 수소 원자량분의 수소 질량, 그 다음에 산소 원자량분의 산소 질량,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질량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 이제 어떻게 구합니까? 원소 분석 장치를 이용을 하는 거죠. 연소를 시키면 어떻게 된다?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연소를 시키면 반드시 뭐가 발생합니까? CO2하고 H2O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탄소, 수소, 산소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여기 있는 탄소는 전부 다 일로 갔어요. 여기 있는 수소는 전부 다 일로 갔어. 그러면 CO2 질량을 이용해서 우리는 탄소 질량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H2O 질량을 이용해서 우리는 수소 질량까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네. 그러면 우리 탄소 질량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CO2 1몰 속에 탄소는 1몰이 있어요. 그러면 CO2 1몰의 질량은 44야. 탄소 1몰의 질량은 12야. 그러면 44g 속에 탄소는 12g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CO2는 66g이 생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CO2 44g 속에 탄소는 12g이야. 탄소는 12g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CO2 66g 속에 탄소는 몇 g 있냐? 얘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 구하니까 탄소가 지금 현재 얼마가 나왔다? 18g이 나오게 된 거죠.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수소는 얼마가 나옵니까? 수소는 역시 H2O 질량을 이용해서 우리는 수소 질량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H2O 1몰 속에 수소는 2몰이 있는 거거든요. H2O 18g 속에, 왜냐? 지금 현재 수소 1몰 속에, H2O 1몰 속에 수소는 2몰이 있는 거니까. H2O 1몰 속에 수소는 2몰 있어요. H2O 1몰의 질량은 18g. 수소 1몰의 질량은 1g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결국 뭐가 됩니까? 지금 현재 18g 속에 수소 원자는 2g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수소가 지금 27g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18g 속에 수소가 2몰 있으면 H2O 1몰 소 27g 속에는 H2O 27g 속에는 수소가 지금 현재 몇 g이 있는지 나오게 되겠죠. 수소는 몇 g입니까? 3g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산소 질량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산소가 얼마입니까? 산소는 원소 분석 장치를 이용해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45g이니까 그 중에서 전체 질량에서 탄소 질량과 수소 질량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죠? 왜냐? 얘가 45g이 나왔잖아요. 45g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탄소 질량 구하고 수소 질량 구했잖아. 그러면 45g에서 탄소와 수소 질량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빼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가 21g이니까 45에서 21을 빼면 산소 질량은 24g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바로 집어넣으면 얼마가 될까요? x, y, g입니다. x 대 y 대 g를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x 대 y 대 g 얼마입니까? 여기다 쓸게요. x 대 y 대 g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질량 다 구했으니까 탄소 원자량분의 탄소 질량, 그 다음 수소 원자량분의 수소 질량, 그 다음에 산소 원자량분의 산소 질량을 갖다 구해놓으면 되는 거죠. 얘 구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5대 3대 1.5가 나와. 결국 뭡니까? 1대 2대 1의 비율이 되겠죠. 그러면 실험식이 얼마입니까? CH2O가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죠. 실험식을 알 수 있으면 이제 우리 이걸 이용해서 분자식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구해가지고 1번이라고 체크하면 안 되잖아. 그죠? 왜냐? 거기 지금 분자식을 갖다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얘는 실험식이야. 근데 분자식을 구하래. 그러면 실험식 주고 분자식을 갖다 구하라 그러면 우리 분자량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분자량, 1몰의 질량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분자량 구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단서가 나와 있잖아. 리터당 2.68g 있대요. 리터당 2.68g 얘만 알고 있으면, 그죠? 우리는 분자량, 1몰의 질량, 분자량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구하면 되는 거야. 그죠?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는 분자량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1몰의 질량은 22.4리터니까 22.4리터당 질량이 얼마냐? 얘가 분자량이 되겠죠. 됐습니까?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뭡니까? 분자 분모에 22.4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분자 분모에 22.4를 곱해버리면 되잖아요. 됐죠? 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요거 계산하면요. 한 60점 얼마가 나와. 그럼 분자량은 60이란 얘기죠. 그죠? 이 분자량은 60이란 얘기야. 분자량이 60이라고 나왔으니까 1몰의 질량은 60g. 그러면 분자량은 60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분자식 구할 수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실험식 양이 얼마입니까? 요놈의 실험식 양이 얼마가 될까요? 탄소 12, 14, 16, 30이 되겠죠? 그러면 실험식 양이 30이 나왔어. 근데 분자량은 60이래. 얼마입니까? 2배를 해줘야 되겠지. 됐나요? 2배를 해주면 분자식은 얼마가 나오나요? C2, H4, O2가 나오게 되는 거야. 됐죠? 네. 뭐 글씨를 크게 쓰다 보니까 금방 다 쓰네. 글씨를 좀 크기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 이런 건 연습 많이 해봤잖아. 네, 9번입니다. 요거는 6월달에 지방직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 6월달. 물질의 변화의 종류가 다른 거. 여러분들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얘기하는 거죠.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요 두 가지를 보는 건데, 물리적 변화는 뭡니까? 단순해. 물리는 단순하거든. 모양이나 상태가 바뀌는 거야. 모양과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기체, 모양과 상태가 변하는 것을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적 변화는 반드시 화학 반응을 해야 되겠죠. 화학 반응을 해서 뭡니까? 처음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나와야 돼. 그죠? 화학적 변화는 화학 반응을 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화학적 변화가 되는 겁니다. 화학적 변화. 예.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얘가 화학적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물이 끓는다. 상태 변화, 물리적 변화. 그 다음 설탕이 물에 녹는다.
고체 설탕이 지금 있잖아요. 사라지는 거야. 모양이 바뀌는 거죠. 얘도 물리적 변화. 그 다음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한다. 상태 변화, 물리적 변화. 머리카락이 과산화수소에 의해서 탈색이 된다. 색깔이 바뀐다. 새로운 물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4번이 화학적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8번은 3번, 9번은 4번 이렇게 내면 되겠네요. 10번은 뭘 묻는 문제일까요? 이거 배수 비례의 법칙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원소, 두 종류 원소가 결합해서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종류 원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나머지 원소들의 질량 사이에서는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게 배수 비례의 법칙이야. 다시 한번. 두 종류 원소가 결합해서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어낼 때 한 종류 원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나머지 원소의 질량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게 배수 비례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말이 좀 빨랐나? 적을 사람 위해서. 그러면 황산화물 A, B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황과 산소의 질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산화물에서 일정 양의 황과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비, 황과 산소가 결합해서 황산화물을 만들어낼 때 황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산소 질량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봅시다. 지금 황의 질량이 얼마가 될까요? 황의 질량, 그 다음에 산소 질량 이와 같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A 같은 경우는요. 황의 질량이 얼마냐면 황의 질량이 16이야. 황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황의 질량비는 1대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질량은 얼마가 됩니까? 황과 산소의 질량, B의 질량은요. 1대1.5가 되는 거야. 32가 1몰이니까. 그래서 황의 질량 32가 1몰이니까 1대1.5가 되는 거죠. 1대1.5가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2대3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황과 산소의 질량 B가 얼마가 됩니까? 2대3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일정량의 황과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비 뭡니까? 황의 질량을 일정하게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1대1인데 황의 질량을 일정하게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얼마입니까? 황의 질량을 2로 맞췄어. 그러면 산소의 질량도 2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황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놓으면 산소의 질량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을 해야지. 몇 대 몇입니까? 2대3이 나와야 되겠죠. 됐나요? 이건 배수 비례의 법칙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 이거는요, 문제만 길어. 문제만 4줄이야. 정답은 간단하게 나오죠. 이거 역시 상온 일기압이 나왔습니다. 같은 온도 압력. 뭡니까? PV 꼴 nRT. 네, 이거 되면 되는 거죠. PV 꼴 nRT. 그러니까 산소도 상온 일기압이고요. 그 다음에 CO2도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야. 그러면 두 개가 온도, 압력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온도, 압력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체 상수 R은 원래 일정하고 온도와 압력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걸까요?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한 거지.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 부피가 2배가 되면 몰수 역시 2배가 된다. 부피가 3배가 되면 몰수도 3배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16g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풍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 16g이 몇 몰이에요? O2 1몰의 질량이 32예요. 분자량이 나와 있잖아, 거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 16g은 산소 기체는 몇 몰입니까? 0.5몰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산소 기체가 포함된 풍선의 2배 크기, 뭡니까? 부피가, CO2의 부피가 지금 2배가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CO2의 부피가 2배가 되면 CO2는 부피하고 몰수하고 비례하니까 CO2는 지금 그 풍선 속에 몇 몰이 있습니까? 1몰이 들어가 있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 결국 그 CO2 속에, 그죠? 그 풍선의 CO2는 몇 몰이 포함되어 있다? 1몰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배 크기라고 그랬으니까. 됐죠? 됐나요? 네. 그래서 CO2는 1몰이 되겠습니다. 산소는 0.5몰, CO2는 1몰이 되겠죠. 그러면 이 1몰 속에 포함되어 있는 CO2 기체의 질량 얼마입니까? 1몰의 질량, 분자량에다가 그램 붙인 거 44g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됐죠? 그 다음 12번은 이번에 지방직 시험이었어요. 네,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CO가 되고, 그 다음에 H2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냐면 CH3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B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가 지금 1몰, 2몰, 1몰이야. 그죠? 이 개수 B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응 한 몰수비라고 그랬죠. 반응 한 몰수비. 즉 1대 2대 1의 비율로 반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1대 2대 1의 비율로 반응을 한 거야. 그죠? 그럼 거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현재 일산화탄소 280g과 그죠? 수소 50g을 반응시켜서 완결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얼마를 넣어주면 걔가 반응을 해서 그 다음에 얼마가 됐다? 반응 후에 얼마가 나온다. 반응 완결시키면 얘가 얼마가 나온다. 나중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지. 그 다음에 계산은 몰수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 반응한 몰수비니까 개수비가 반응한 질량비가 아니잖아요. 그럼 몰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반응을 완결하였을 때 반응을 완결했다는 얘기는 그죠? 모두 다 반응을 한 거야. 아시겠죠? 싹 다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일산화탄소 280g이 몇 몰일까요? 원자량이 나와 있으니까 몰수로 바꾸란 얘기야. 그러면 지금 일산화탄소 280g이 몇 몰입니까? 10몰이지. 왜냐? CO 1몰의 질량은 28g이니까. 그 다음 수소 50g의 질량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수소 1몰의 질량은 2g이에요. 그죠? 그럼 50g은 몇 몰입니까? 25몰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수소는 25몰이다. 처음에는 생성물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응을 완결시키는 거예요. 싹 다 반응을 시킨 겁니다. 일부만 반응시킨 게 아니야. 그러면 반응물은 반응해서 사라지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생성물은 없다가 생성이 되니까 플러스가 돼야 돼. 반응을 완결시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소가 25몰이 다 반응할 수가 있나요? 수소가 25몰이 반응하려면 CO 는 12.5몰이 있어야 돼. 그럼 수소가 다 반응할 수는 없는 거죠. 누가 반응합니까? CO가 다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CO가 얼마입니까? 10몰 반응하고 1대 2니까 얘가 20몰 반응해서 얼마입니까? 얘가 10몰이 생기는 거야. 결국 이 반응이 끝나면 메테인은 얼마가 됩니까? 10몰이 남아있는 게 되겠죠. 메테인올은 10몰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응 완결시켰을 때 메탄올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10몰이야. 메탄올 1몰의 질량은 32g입니다. 그러면 10몰의 질량이 얼마가 될까요? 320g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예, 됐습니다.
한 난이도 중간 정도 문제를 풀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뭐 난이도 하도 있었고요. 그죠? 대체로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균형 반응식을 맞춘다. 이것도 복잡하게 보일 뿐이에요. 예. 3NaHCO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른다. 그럼 미정계수법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문제는 얘는 3, 얘는 1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럼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아니, 반응물의 몰수가 나와 있으면 생성물의 몰수 구하는 건 금방이죠. 그죠? 얘들은 지금 3, 1로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끝났죠, 여러분들. 그죠? 얘가 얼마입니까? 지금 좌측에 나트륨이 3몰이야. 그러면 우측에 나트륨이 3몰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1이지 뭐. 그 다음에 수소 한번 맞춰볼까요? 수소는 지금 현재 좌측이 지금 몇 몰이에요? 3몰, 8몰. 좌측에 수소가 11몰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측에도 수소가 11몰이 돼야 돼. 우측에도 수소가 11몰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수소가 몇 몰입니까? 5몰 나왔잖아. 그러면 수소가 6몰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얼마입니까? 얘가 3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럼 산소 한번 맞춰볼까요? 산소가 지금 좌측에 몇 몰입니까? 9몰, 7몰이니까 산소는 지금 16몰이야. 산소가 좌측에 16몰이면 우측에도 산소가 16몰이 돼야지. 산소가 몇 몰일까요? 7몰 있고 3몰 있고 10몰 있습니다, 지금. 10몰 있으면 16몰, 6몰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산소 6몰이 더 있으려면 얘가 얼마입니까? 3 써주면 되는 거지.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3, 3, 1. 정답은 2번입니다. 됐죠? 네, 하나만 더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14번입니다. 역시 이런 문제는 빠지지 않아요. 14번과 같은 문제는 빠지지 않습니다. 네. 질량 백분율이 나와 있고요. 실험식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실험식을 한번 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실험식을 구하라 그러면, 지금 결국 뭡니까? 몰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결국 실험식이란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A의 몰수하고 B의 몰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실험 2에서, 그죠? A의 몰수하고 B의 몰수를 갖다 구하면 되는 거죠. A 몰수, B 몰수, 얘를 갖다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질량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질량 나와 있고 몰수 구하려면, 그죠? 뭐 알고 있어야 돼요? 분자량 알고 있어야 되겠죠? 원자량 알고 있어야 되겠죠? A의 원자량, B의 원자량, 이 원자량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A의 몰수, B의 몰수 구해서 우리는 분자식, 실험식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뭡니까? 실험 2에서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실험식을 구해라. 그럼 결국 몰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몰수 구해야 되는데 지금 질량비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분자량만 구하면 되는 거다. 됐죠? 근데 분자량을 뭐를 이용해서? 실험 1을 이용해서, 화합물 1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구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화합물 1은 뭡니까? 화합물 1은요, 그죠? AB2가 되는 거야. AB2. 그러면 여기에서 몰수 B가 얼마일까요? 몰수 B는 A하고 B가 1대2가 나와. 이거 작은가, 이번엔 또. 몰수 B는 A하고 B가
A 대 B의 몰수 B가 얼마가 나오냐면 몰수 B는 1대 2가 나왔죠. 1대 2가 나왔다. 그 다음에 질량 B가 얼마입니까? 현재 질량 B가 나와 있죠. 얼마입니까? 50, 50이면 질량 B는 1대 1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우리는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야. 얼마? 1대 얼마입니까? 2분의 1. 2대 1이죠? 그죠? 그래서 분자량의 B는 얼마입니까? 2대 1이 되는 거야.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실험 2에서 A와 B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험 2에서 A 대 B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지금 질량 B가 나와 있어요. 질량 B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가 나와 있나요? 질량 B는 40대 60이야. 그러면 질량 B는 2대 3이 되겠죠. 그 다음 분자량의 B는 우리가 이미 구했습니다. 2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몰수 B가 얼마인데요? 몰수 B. 분자량분의 질량이 몰수가 되는 거죠. 그죠? 분자량분의 질량이 몰수가 되는 거니까 A의 몰수는 얼마입니까? 1이 되고 그 다음 B의 몰수는 얼마가 됩니까? 3이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그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뭡니까? A의 몰수는 1이 되고 B의 몰수는 3이 되니까 실험 2의 실험식은 얼마입니까? 1대 3, A, B, 3가 나오면 되는 거야. 됐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